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9년도 2회차 필기 기출문제 제1과목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1번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에서 제시한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첫 번째 5가지가 있고요. 주관식 대비해서 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인간은 현재의 욕구에 따라 게슈탈트를 완성한다. 인간은 현재의 욕구에 따라 게슈탈트를 완성한다. 세 번째, 인간은 전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인간은 전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전경은 자신에게 이제 막 다가오는 그런 이슈고, 배경은 점차 소멸해가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인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이다.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인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인 합보다 큰 전체이다 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이 5개만 딱 외워두시면 2번으로 나오고요. 주관식 대비해서 확실하게 외워두시기 바래요. 1, 2, 3번은 인간은 이렇게 시작되도록 제가 조합을 해봤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이렇게 해서 나눠봤으니까 외우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2번, 다음은 어떤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인가? 문제 보시면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론하여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용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법이에요. 수용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요약은 상담이 끝날 때마다 정리하는 것을 요약이라고 하고, 직면은 여러 차례 했었고요. 3번, 수퍼가 제시한 발달적 직업상담 단계에서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 발달적 직업상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했었어요.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그래서 문심자 양과 현태의 군이 결혼한다. 어디에서? 수퍼에서. 그리고 3단계는 자수용 및 자통찰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4단계는 현실 검증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현태의니까 5번째는 태도 및 감정의 탐색과 처리. 문심자 현태의 오만 외우고 있으면 4번 그대로 나오잖아요. 4번, 인간중심 상담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인간 중심 상담하면 일단 분위기가 따뜻하다라고, 따뜻한 거, 따뜻함,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학자가 로저스인데,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일치성과 진실성, 일치성과 진실성,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와 경청, 공감적 이해와 경청, 세 번째가 무조건적인 수용,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공무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 로저스가 주장한 상담자의 태도, 일공무, 일치성과 진실성은 진실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상담자는 진실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공감적 이해와 경청은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무조건적인 수용은 내담자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내담자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라고 해서 정답이 일치성과 진실성은 진솔성만 나와도 되니까 공감적 이해와 경청 나와 있고 무조건적인 수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에서 2번으로 채택되어지는데 주관식에도 많이 나왔어요. 일공무,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와 경청, 무조건적인 수용. 상담의 초기 단계와 가장 거리가 먼 것 했는데,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관계 형성이라고 했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상담 구조와 틀을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평가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담자의 문제평가, 내담자의 문제평가 또는 내담자의 문제평가는 다른 말로 하면 내담자의 심리 파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가, 심리 파악, 이렇게 심리 평가하고는 달라요. 내담자의 문제 평가 또는 내담자의 심리 파악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의 내담자의 자기 탐색과 통찰은 중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종결 단계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용만 봐도 대번에 끝나는 단계인지 알아요. 합의한 목표를 달성했다 또는 상담 종결 문제를 다룬다, 이별 감정 다룬다, 이런 건 끝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초기 단계가 중요하다. 6번에 하렌이 제시한, 하렌이라는 사람 진로 의사 결정 유형 중 하렌이 제시한 진로 의사 결정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주관식에서도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지난 5, 6년간은 나온 바가 없어요. 하렌의 진로의사 결정 유형 세 가지, 하나가 합리적 유형이야. 합리적 유형. 두 번째가 직관적 유형이다. 직관적 유형. 세 번째가 의존적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합리적 유형은 뭐냐면 합리적 또는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 마찬가지겠죠. 합리적,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합리적,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직관적 유형은 감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을 수용하지만 미래를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감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은 수용하지만 미래를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의존적 유형은 타인에게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다.
외우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련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합직의.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7번. 행동주의 직업상담 프로그램 문제점. 행동주의의 행동주의 대표적으로 하면 불안감소기법, 학습촉진기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안에 노출시켜서 내담자의 불안을 점차 경감시키거나 또는 제거하는 행동기법이다 했는데, 불안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제거하는 건 좋은데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에 진로상담, 취업상담엔 적합하지만 직업 적응 문제들을 다룰 때는 문제가 된다.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이에요. 포괄적 직업상담. 3번 내적 요인, 직업 선택의 내적 요인은 중시하고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거. 이게 바로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이에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문제점. 4번은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의 문제점이에요.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8번. 진로시간 전반 검사제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 용도죠, 용도. 진로시간 전반 검사제는 두 가지를 본다고 했어요. 하나는 용도, 두 번째는 개입 국면의 세 가지 측면. 그래서 진로시간 전반 검사제의 용도, 미계목, 현계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개입 국면의 세 가지 측면, 방변통,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미계목, 현계진,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게 방향성이고,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게 변별성이고,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계획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진로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게 통합성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요게 방향성이고, 미계목 요게 변별성이며, 현계진 이게 통합성이다. 여러 차례 했었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2차에도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쉽게 나오죠. 진로계획 수정이 아니죠. 진로의식 고치예요. 9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의 단계 많이 했었죠. 이거 우리 여러 차례 했었어요. 분종진 예상추 또는 추수지도 대신에 사후지도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얘는 분종진 예상추 사후지도 대신에 추수지도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예상사. 정답은 디귿 기역식으로 가야 되겠죠. 정답 1번 쉽게 나오네요. 10번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 부처 이름값 해야 돼. 집단이야. 이렇게 했었죠.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은 3단계, 1단계가 탐색단계, 2단계가 전환단계, 3단계가 행동단계다 해서 부처라는 이름까지 넣고 우리가 부탐전행 이렇게 외웠었어요. 2020년 주관식에 나온 바 있었다고 했었죠. 탐색 단계는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및 결과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및 결과의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전환 단계,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측정 및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측정 및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행동 단계는 제3단계 행동 단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수집, 그리고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수집과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제가 제시한 답안은 좀 축약해서 한 것이고요. 탐색 단계에는 그 외에도 지금 보기 2번처럼 내담자의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탐색 단계고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얘는 당연히 탐색 단계고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환 단계에는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조사 및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지금 4번처럼 자기 지식과 직업 세계의 연관도 전환 단계에 해당되어져요. 보기 3번은 제3단계 행동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전환 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4번이 정답으로 채택되어진다. 단편적으로 외워주세요. 11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외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웠던 거는 행동주의 상담의 불안 감소 기법, 불안 감소 기법은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었죠. 불안 감소 기법은 부적응 행동 감소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부적응 행동 감소와 같은 얘기다. 그리고 학습 촉진 기법은 적응 행동을 증가시킨다. 적응 행동 증가 이거와 같은 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불안 감소 요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체금반 홍염주자, 체계적 등간법, 금지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홍수법, 혐오치료, 주장훈련, 자기표현 훈련, 그래서 체금반 홍염주자 이렇게 했었고요. 학습 촉진 기법은 강변 사행상 해서 강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행동 조성, 상표 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표 제도는 다른 말로 토큰 경제라고도 해요. 체금반 홍염주자, 강변 사행상 이렇게 외웠어요. 이제 이거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랑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 이렇게도 나누거든요. 외적인 행동 변화, 눈으로 보이는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상모주역 행자현바, 상모주역 행자현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모주역 행자현바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또 내적 행동 변화는 뭐고 또 불안 감소는 뭐고 막 이렇게 섞어져 나오거든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하세요. 상은 상표 제도 토큰 경제라고 했었죠. 모델링 주장훈련 역할 연기 행동 계약 자기관리 프로그램 혐오 치료 그 다음에 반은 바이오 피드백 상표 제도 모델링 주장훈련 역할 연기 행동계약 자기관리 프로그램 혐오치료 바이오 피드백 상모주역 행자현바 내적인 행동변화 촉진은 이렇게요. 체계적 둔감법 근육 이완 훈련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구조화 사고 중지 정서적 심상법 스트레스 접종 체계적 둔감법 근육 이완 훈련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구조화 사고 중지 정서적 심상법 그리고 스트레스 접종 최근 인인 사정수 이게 내적인 행동 변화
내적인 불안을 감소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체계적 둔갑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봐주셔야지만 문제 나올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행동 변화, 상모주역, 행자의 현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내적인 행동 변화 촉진, 최근 인인 사정수. 12번 상담자의 반응 중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거. 공감적 이해 수준은 1수준에서 5수준까지 있는데 이 5수준은 상대방의 내면적 감정과 표면적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응하는 거야. 상대방의 내면적 감정과 표면적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응하는 거, 이게 5수준이에요. 그러니까 5수준이 시험 문제 잘 나올 거고 2, 3, 4수준은 좀 약간씩 애매한데 보시면 알 수는 있어요. 보기 1번에 네가 알아서 할 일을 내가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조금 그래도 배려가 있죠. 그래서 얘는 3수준이에요. 근데 2번 보세요. 네가 지난번에 처리했던 일이 아마 잘못됐었지? 아니 상대방이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했더니 얘 말은 듣지도 않고 너 지난번에 일 잘못하지 않았어?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1수준이다. 5수준은 믿고 맡겨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의 내면적 감정 파악하죠? 간섭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불쾌했구나. 이렇게 내면적, 표면적 감정이 전부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은 5수준이고 네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사의 지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2수준이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답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3번. 몇 번 하다 보면 감을 잡으실 거예요. 13번.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구체한 보딘. 보딘하면 세 가지 했었잖아요. 직업문제, 심리적 원인 이거 한 번 했어요. 의정자직학. 두 번째. 상담 3단계 과정인데 이게 오늘 해야 될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 상담자의 반응 범주, 기법, 명비소 이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 과정의 3단계 보진이니까 제가 부처할 때 부탐전행 이렇게 했잖아요. 학자 놓고 바로 얘랑 헷갈릴까봐 한 거예요. 보디는 보탐액변이야. 그래서 학자를 놓고 처음부터 외우라고 하신 거예요. 부탐전행, 보탐액변, 보디는 상담 3단계가 보탐액변이다. 그래서 1단계 탐색과 계약 설정, 2단계 핵심 결정, 세 번째 변화를 위한 노력. 1단계 탐색과 계약 설정은 내담자의 정신 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 및 상담 전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보딘이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이니까 내담자의 정신 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 및 상담 전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계약 설정이니까 되겠죠. 두 번째 핵심 결정. 내담자는 핵심 결정을 통해 또는 중대한 결정을 통해 이르기도 해요. 내담자는 핵심 결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고민한다. 내담자는 핵심 결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고민한다. 제3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 내담자는 자인식 및 자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한다. 3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 내담자는 자아인식 및 자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한다. 이것이 보딘의 직업상담,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3단계 과정이야. 보탐액변.
1차는 이렇게 키워드만 갖고 답을 내죠. 그래서 2, 3, 4번 맞는 거고 관계 설정이 없는 거예요. 보타 맥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1차, 2차 문제의 출제 방향을 잘 알아두세요. 키워드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외우셔야 돼요. 키워드를 모르면 2차에서 쓸 수도 없어요. 14번에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 및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다 맞고요. 지금 2번에 지역사회 경제적 기대에 부응한다는 상담 윤리로 경제적 기대에 부응한다는 말이 안 되죠.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에 부응한다. 도덕적 기대에 부응한다. 그래서 상담 윤리 강령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15번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 즉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인데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의 방법은 질동생이야.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고 질동생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공부하시다 보면 사정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좀 한마디로 조사한다는 개념인데요. 이 사정이 들어간 말도 우리 지금까지 흥미사정 배웠었고 지금 역할사정 배웠는데 그 외에도 가치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것도 배웠죠. 생애진로사정이라는 거 배웠고 사정에 대해서 모아서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이 쉽게 나오죠. 16번 다음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기법이 무엇이냐. 전 의사가 될 거예요. 확신하나? 확신해요. 저희 집안은 모두 의사예요. 우리 집안은 모두 의사이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의사가 돼야만 한다는 이런 내담자는 강박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강박적 사고. 그럼 강박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상담 기법이 무엇이냐? 합리적인 논박이다. 합리적으로 너네 집안 가족이 모두 의사라고 해서 너가 모두 의사가 된다는 거, 너도 의사가 된다는 거, 그건 아니죠. 합리적으로 논박해줘야 된다. 단편적으로 외워두세요. 17번 상담자의 기본 기술 중 상담자가 전달하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내면적 감정에 반영하는 거 공감 쉽게 되죠. 이거는 해석은 아까 했었고 명료화도 했었고 적극적 경청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18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생애 진로 사정이 뭐예요? 진전 강요죠. 진전 강요. 진전 강요. 진전 강요인데 이거 전부 정답 처리됐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여기 프린트가 문제에 출제 문제 잘못돼서 감정과 장애로 나와서 2번도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강점과 장애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 정답은 1번으로 나왔어야 돼. 진전강요,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9번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고정 발달시키기 적합한 방법은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단편적으로 알아두세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 이런 거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20번 진로 상담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진로 상담은 1번, 2번에 보시면
1번 당연하고 2번에 보시면 라포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 라포 형성이 관계 형성이에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기 3번 보시면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했는데 항상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요. 일단 집단적인 진단이 아니에요. 진로 상담은 개인 다르잖아요. 그래서 차별적 진단과 개인별로 내담자별로 차별적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3번이 틀렸네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